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5강에서는 자음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6강 국외음화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난 5강 마지막 부분에서 국외음화는 제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라고 우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국외음화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칠판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2강에서 했었던 자음의 체계표 기억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자음의 체계표를 보게 되면은 윗잇몸 혀끝 소리가 있습니다. 윗잇몸 혀끝 소리를 보시게 되면은 윗잇몸 혀끝 소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디귿과 티귿이 들어가고 있죠. 디귿과 티귿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윗잇몸 혀끝 소리에서 바로 뒤에는 센 입천장 소리가 되겠습니다. 센 입천장 소리. 자, 센 입천장 소리가 되는데, 이 센 입천장 소리가 바로 경국의 음이 됩니다. 경국의 음. 자, 경국의 음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입천장 소리 오른쪽을 보면은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겠죠. 자, 여린 입천장 소리가 연국의 음이 되겠습니다. 연국의. 자, 연국의 음이 되는데, 자,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센 입천장 소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지읒이 있죠. 그 다음에 치읒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는 기역이 있었었죠. 뭐 쌍기역도 있고 키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자, 윗잇몸 혀끝 소리에서 지금 디귿이 있고 티귿이 있는데, 이 뒤에 무엇을 만났을 때, 자, 이 뒤에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몸이가 되겠습니다. 반몸이. 자, 반몸이가 되는데,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디귿이 이라는 형식 형태소 또는 반몸이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 강좌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례는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윗잇몸 혀끝 소리가 이라는 형식 형태소 또는 반몸을 만났을 때 디귿이 뭐로 가느냐? 지읒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티귿은 무엇으로 가느냐? 치읒으로 가게 됩니다. 치읒으로. 그러면은 국외음화 현상 같은 경우 디귿이 지읒으로, 티귿이 치읒으로 가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표준 발음.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의 음이 되는데, 이 영국의 음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뭐 국의 음 정도로 이제 현상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얘는 뒤에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제 기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비표준 발음이 되겠죠.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은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으로, 티귿이 이를 만났을 때 치읒으로, 요때 바뀔 때만 무엇으로? 표준 발음으로 적용이 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요거는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란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자, 지금 국외음 지읒, 치읒이 되는데 이것을 국외음화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국외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디귿, 티귿이 모음이와 조음 위치가 비슷한 경국의 음, 즉 윗잇몸 혀끝 소리에 해당하는 얘네가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센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바로 적용이 되시겠죠. 구지가 있을 것이고, 가치가 나오고 있을 것이고, 바치가 나오고 있고, 소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게 있고, 자, 요게 있다라고 합시다. 실질 형태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연음이 되겠죠. 그러면 티귿이 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디귿이 형식 형태소 히읗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굳히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지금 디귿이 무엇을 만나느냐? 네, 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이 히읗. 뭐가 되겠어? 그렇죠. 축약이 벌어지겠죠. 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벌어졌습니까? 티귿이 이를 만나버렸네요. 티귿이 이를 만나게 된 거죠. 이를 만났으니까 결국 마지막은 네,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는 굳히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합니다. 단일 형태소가 되는데 단일 형태소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잔디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굳이 네, 디귿을 지읒으로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네, 거기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을 보게 되면은 네, 요거는 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랑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이랑은 실질 형태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가. 자, 그러면 네, 이 실질과 형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면서 네,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랑이 네, 밥 플러스 이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농사와 관련된 네, 농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어근을 지니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질 플러스 실질이 되는 것이고, 이 이랑은 구어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되겠죠. 조사. 자, 그러면 구어에 해당하는 조사이니까 밭이랑 논이랑 이런 식으로 밭이랑 논이랑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랑은 네, 그렇죠. 이때는 형식 형태소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실질과 형식일 때는 우리가 지난 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문의 변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실질과 실질이니까 그러면 티귿이 뭐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벌어집니다. 요거는 뒤쪽 첨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니랑이라고 해서 요거는 구두방에서 만나는 니은이 되겠죠. 그러면은 구두는 오나의 니은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실질과 형식일 때는 티귿이 이를 만나죠. 실질과 지금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과 형식. 형식이 되니까 이때는 연음이 되겠죠. 바티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티귿이 이. 지금 티귿이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치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과 실질일 때, 그 다음에 실질과 형식일 때 내용은 네, 의문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실질과 실질에서는 이렇게, 실질과 형식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네, 그러면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면은 근대국어에서는 네, 요거는 첫 번째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근대국어에서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와 반대가 되느냐? 동그라미 3번과 반대가 되는 거죠. 현대국어에서는 단일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국외음화가 적용을 받지 않지만은 예전 중세 근대 같은 경우에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국외음화가 그렇죠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형식 형태소 이 또는 반모음 이 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거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부처 이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처 지금은 뭐 부처까지 바뀌었지만은 네, 예전에는 여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절, 네, 국외음화가 다 하나의 형태소인데 지금 이렇게 다 바뀐 것입니다.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동그라미 5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6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반리랑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32쪽과 33쪽으로 32쪽의 마지막 33쪽으로 이제 가서 연국의 음이 있고 양순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의 음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저희가 아까 영국에는 크게 무엇이 있느냐? 기억이 있죠. 당연히 된 소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네, 거센 소리까지 나와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울림 소리에 이응이 있었습니다. 울림 소리에 이응.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의 음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영국의 음이 아닌 소리가 영국의 음에 동화되어서 영국의 음으로 되는 현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숟가락이 있다라고 합시다. 숟가락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디귿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디귿 했죠. 디귿은 윗잇몸 혀끝 소리, 혀끝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혀끝 소리가 바로 뒤가 이게 지금 연국의 음이잖아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얘네들이 연국의 음이 되거든요. 여린 입천장 소리.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디귿이 연국의 음을 만나면서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영국의 음으로 네,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당연히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까?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표준이 아니라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비표준 발음. 자, 비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표준 발음은 뭐가 되느냐? 당연히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기억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디귿이 되겠죠. 숟가락이라고 해서 디귿이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맡기다도 역시 마찬가지. 맡기다도 지금 티귿이 들어가고 있죠. 티귿. 티귿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윗잇몸 혀끝 소리가 되는데 맡기다도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티귿이 네, 연국의 음에 해당하는 기억을 만나면서 맡기다. 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가버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네, 비표준 발음이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비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표준 발음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디귿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기다라고 할 때 디귿으로 바꿔주면은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비읍이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비읍이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비읍이 기억으로 바뀌는 것도 이 비읍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로 들어가느냐? 입술 소리가 되겠습니다. 입술 소리. 입술 소리가 되는데 입술 소리가 뒤에 기억이라는 영국의 음이 나오게 되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로 가느냐? 역시 기억에 해당하는 연국의 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으로서 역시 비표준 발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밥그릇이 있네요. 밥그릇. 자, 거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게 지금 비읍인데 뒤에 기억에 네, 여린 입천장 영국의 음이 오게 되면서 이게 뭐로 가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비표준 발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니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으로 가니까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 윗잇몸 혀끝 소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윗잇몸 혀끝 소리에 해당하는 니은이 이제 뒤에 기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역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응으로. 연국의 음은 기역과 이응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기역이 들어가면 당연히 된소리, 거센소리, 쌍기역과 키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영국의 음 중에 무엇이 남았느냐? 네, 이응이 남아있죠. 이응이. 이응도 영국의 음이니까 얘가 네, 건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역시 뒤쪽이 연국의 음이 되니까 연국의 음으로 닮아가는 네, 역시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해서 네, 장음으로 네, 요것이 표준 발음이 되겠고 자, 영국의 음으로 나오고 있는 얘는 당연히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비표준 발음.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자, 저희 교재 보면은 네, 세 번째에서 여기서 끊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미음 있죠? 미음에서 이응으로 네, 가게 되는 이응으로 가게 되는 얘도 연국의 음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감기가 있는데 감기 요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감기라고 나오고 있죠. 자, 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미음은 입술 소리가 됩니다. 입술 소리가 이응이라는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국의 음을 만나게 되면서 미음이 연국의 음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역시 무슨 발음이다? 비표준 발음이 되겠죠. 자, 비표준 발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도 역시 마찬가지 표준 발음으로 하게 되면은 감기라고 해서 요것이 표준 발음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영국의 음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영국의 음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두시고 표준 발음이 아니라 비표준 발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순음이 되겠네요. 양순음. 양순음은 여러분들 순음 있죠, 순음. 순음은 입술 소리가 되는데 입술 소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사 소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된소리, 거센소리 나와야 될 것이고 미음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요게 입술 소리가 되겠습니다. 입술 소리. 자, 그러면 예를 보게 되면은 엿보다가 있습니다. 엿보다. 그리고 신문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꽃말이 있을 거기 오른쪽에 산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옷이니까 네, 엿보다라고 해서 요렇게 가야 되겠죠. 디귿으로. 디귿으로 가야 네, 표준 발음으로 분명히 맞을 것인데 그러니까 표준 발음으로 가게 되면 이 디귿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표준 발음으로 가고 맞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표준 발음으로 뭐가 왔느냐? 지금 교재에서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엽이라고 해서 비읍이 와버렸죠. 이게 비읍. 이렇게 비읍으로 와버렸습니다. 이 비읍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비읍으로 가게 되는 이것도 역시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비표준. 자, 요거는 디귿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표준 발음이 될 것이고 요거는 비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순음화도 역시 마찬가지 비표준 발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네,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자, 신문이 있는데 니은은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은 네, 윗잇몸 혀끝 소리가 되겠죠. 자, 지금 니은이 미음을 만나게 되면서 뭐로 가느냐? 네, 심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신문이라고 해서 니은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자, 근데 역시 미음으로 가니까 이
신문에 해당하는 미음은 당연히 무슨 발음이냐? 얘도 비표준 발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양손음악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모음동화, 모음조화가 있는데,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다음 모음동화와 그 다음에 모음조화는 거기서 강의를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국외음화에 대해서, 국외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국의 음화와 양손음화 같은 경우에는 비표준 발음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 것도 두 개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